안녕하세요, 작가 정성원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 책 1장 4절, 당신을 채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왜 여러분들을 뽑아야 되죠? 돈을, 연봉을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주면서 여러분들을 채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사에서 왜 여러분들을 하필 뽑아야 되는 거죠? 이것만 잘 대답을 하시면 다른 나머지 면접 질문들도 술술 잘 대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입사원을 채용하려고 면접을 보는 거고, 내가 왜 뽑혀야 되는지를 면접에서 잘 이야기한다면 그게 합격을 하는 이유가 되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당신을 왜 채용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전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당신을 뽑으면 회사에 어떤 이익이 있는가? 왜 당신을 뽑아야 하는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왜 하필 너라는 지원자를 뽑아야 되느냐? 이게 두 번째예요. 요거 두 가지를 한번 오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너를 뽑으면 뭐가 좋은가? 회사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이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렇죠. 직무죠, 직무. 내가 너를 뽑으면 너희 직무에 있어서 어떤 강점이 있는가?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회사가 돌아갈 수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내가 왜 널 뽑아야 되지라고 질문을 받으시면 이렇게 대답을 하셔도 돼요. 내가 일하는 직무가 우리 회사에서 제일 중요하고, 앞부서와 뒷부서의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고 있고, 우리 부서가 없으면, 내가 지원한 부서, 직무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내가 지원한 직무는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다음 부서에 이런 걸 넘겨줍니다. 이때 잘 마무리를 해서 다듬어서 로스가 최대한 없게 해야 되고, 품질은 높여야 되고, 돈은 많이 회사에 벌어다 줘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려면 생각보다 어려워요. 뭐냐면, 내가 지원한 부서에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잘 모르세요. 저도 그랬었고,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그랬었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내가 일하게 되는 부서, 내가 지원한 부서, 그 부서에서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 계신다는 거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좀 뜬구름 잡듯이 두루뭉술하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겠지,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일과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업무는 어떤 업무를 할 때 제일 중요하고, 이 업무는 저런 업무를 할 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 부서에서는, 제가 지원한 직무를 하는 부서에서는 이거의 비중이 60%니까 이거는 정말 잘하고, 요거에 대해서 30%를 비중을 차지하는데 저는 이것도 자신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면접관들이 믿으면 좋겠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 그래? 이때까지 면접자들이 다 잘한다고 했는데, 신입사원들이 다 잘한다고 했는데 뽑아놓으니까 잘 못하더라. 너는 어떻게 그걸 잘할 수 있는지 증명해봐. 한번 나를 설득시켜봐. 이 질문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내가 왜 널 뽑아야 되지? 우리 부서가 제일 중요하고, 우리 부서가 있어야지 회사의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근데 저는 그 수익률을 높이는 게 이런 일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일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한 예로 이렇게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청소라는 직무를 지원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청소라는 직무를 지원을 했잖아요. 근데 회사 청소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당연하죠. 근데 요즘은 경력 같은 신입사원들을 원한다고 취업 준비생들이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경험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냐면, 회사에서 청소를 하는 게 제가 지원한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고, 저는 그 청소를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회사 청소를 잘할 수 있냐면, 저는 집에서도 청소를 했고, 학교에서도 청소를 했고,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청소를 했습니다. 집에서 청소를 했을 때는 이런 걸 했었고, 저런 걸 했었고, 학교에서 했을 때는 이런 걸 했었고, 저런 걸 했었고,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이런 청소를 했습니다 라고, 회사 청소는 아니지만 다른 1, 2, 3번의 청소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저는 이런 청소도 하고 저런 청소도 하고 저런 청소도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요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 별로 좋지 않은 답변법이고, 어떻게 대답하는 게 제일 좋으냐면, 회사 청소가 있잖아요. 회사 청소랑 가장 유사한, 가장 일치하는 세 개 중에서 똑같은 청소법을 하나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사 청소랑 집 청소랑 제일 유사하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저는 회사 청소를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청소도 해보고 집 청소도 해보고 학교 청소도 해보고 알바 청소도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집 청소를 할 때 저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회사 청소랑 제일 비슷한 집 청소는 저는 이런 걸 만들었어요. 청소를 하기 전에 먼저 물건을 자리 위에 올려놓는다.
그리고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문을 연다. 그리고 로봇 청소기를 돌리고 그 다음 물걸레질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 위치에 있던 거를 정리정돈을 하면 집 청소는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회사 청소는 집 청소와 다른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회사 청소를 시켜주시면 집 청소 하듯이 그때 했던 노하우, 터득했던 방법으로 적용해서 회사 청소를 잘할 것입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끄덕이는 면접관도 있고 이렇게 좀 인상을 찌푸리면서 에이 그 회사 청소랑 집 청소랑 다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면접관도 계세요. 회사를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그 회사랑 학교랑 달라, 회사랑 집이랑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면접관이 있잖아요. 그럴 땐 제가 이렇게 답변하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회사 청소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집 청소를 할 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난관이 있었고 이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난관을, 이 한계를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 중에서 포기할 건 이렇게 포기하고 나머지 청소에 중요한 위생적인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위생만큼은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리정돈도 빠져먹지 않았고요. 회사 청소도 위생과 정리정돈이면 청소와 동일하게 보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회사 청소를 해본 적은 없지만 근데 청소를 잘하고 제가 어려움이 부닥쳤을 때 저만의 이런 거를 만들어서 해결한 만큼 회사 청소를 할 때도 어려움이 있거나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저는 저만의 이런 걸 만들어보고 선배님들의 조언을 들어가면서 좀 더 나은 회사를 위해서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제가 이런 저런이라고 대명사를 쓰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뭐 빗자루가 나무로 만들어졌었던 빗자루였는데 저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빗자루로 바꿔서 청소를 했습니다. 라든지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그 청소를 잘했던 거를 말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 질문을 했다는 자체가 좀 못 믿어서 못 믿을 것 같아서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는 듯이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청소를 했다. 정말 이런 어려움이 진짜 있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진짜 문제다. 항상 겪고 있지만 누구나 겪지만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다. 근데 나는 이거는 이렇게 해결했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무조건 구체적으로, 무조건 회사에서 하는 직무랑 동일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쉽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회사에 뽑혀야 됩니다. 내가 널 왜 뽑아야 돼? 나는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에 지원을 했고 이 부서에서 내가 일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서의 인원인 제가 들어가면 이런 점이 좋아지기 때문에 제가 이 회사에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어느 정도 이해되셨죠? 두 번째는 뭐냐면 너같이 말한 사람이 100명 있어. 너같이 청소 잘한다고 이야기한 사람, 집 청소, 학교 청소, 아르바이트 청소를 잘한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100명이나 있는데 그 100명 중에서 너보다 스펙도 높고 좋은 학교 나왔고 우리 회사랑 집 가까운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널 뽑아야 되지?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당신을 채용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면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해요. 객관적인 지표. 수치화할 수 있는. 저는 이런 청소를 하면서 몇 퍼센트 혹은 몇 가지 혹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치를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비교가 불가하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저는 열정이 있으니까 저는 그 직무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왔으니까 그 직무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선배들의 말을 잘 들으니까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이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게 명확한 지표, 수치적인 지표를 제시하는 겁니다. 몇 가지 설계 프로젝트를 했는지, 몇 가지 팀 프로젝트를 했는지,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지, 발표를 했는지 그런 거를 꼼꼼히 다 생각을 해보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명 중에서 저는 이것만은 제가 제일 잘하고 제일 경험 있고 가장 유사한 경험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면접은 다른 거 없거든요. 100명 중에서 제일 당당한 사람, 물론 뭐 어느 정도의 스펙은 필요하겠죠. 어느 정도의 경험은 필요하겠죠. 내가 그거를 잘했고 어떤 수치를 들어가면서 자신의 주어진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를 하면서 그거에 비해서 저는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어떤가요? 쉽다가도 어렵죠. 당신을 채용해야 하는 이유는 회사에서 채용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널 왜 뽑아야 돼? 서류 전형 자소서를 적잖아요. 자소서는 뭐예요?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왜 널 면접을 봐야 돼?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적성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가장 내가 이 직무에 적합한지를 드러내는 거고,
세 번째, 면접은 이렇게 많은 면접자들이 지원 보러 왔는데 그 중에서 왜 하필 너를 뽑아야 되느냐, 이거를 대답하는 게 결국 취업이고 채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좀 확실하게 잡고 가면 나머지는 부가적인 거예요. 회사에서 고기 잘 굽는 사람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노래 잘하거나 춤 잘 추거나 리더십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일 잘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시켰을 때 어이 막내 이것 좀 해볼래? 라고 했을 때 아 잘할 수 있습니다 하고 받은 다음에 탁탁탁 처리를 해내는 그런 신입사원을 원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일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사 경험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 풀어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를 뽑아야 한다고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것만 준비하셔도 자신감은 어느 정도 붙어서 갈 수 있을 거예요. 면접에서 이 단어가 중요한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죠. 자신감, 표정, 웃는 얼굴, 그리고 자세, 그리고 당당함, 목소리, 이게 더 큰 면접 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면접을 보시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 감이 오시죠? 이것 먼저 준비하시고 나머지 부차적인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준비하셔도 면접을 준비하는 전략에 괜찮은 전략인 것 같아요. 오늘은 제 책 중에서 왜 당신을 채용해야만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한번 해봤는데요. 왜 당신을 채용해야 되죠? 왜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 당신을 취업시켜야 됩니까? 그걸 물어볼 때 당당하게 답변을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봤는데요. 어떤가요? 도움이 좀 되시는가요? 나 이제 당당하게 준비할 수 있겠다, 이제 전략 어떻게 세우는지 알겠다, 감 온다, 이러면 도움 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른 영상도 많이 있으니까 앞에 제가 언급했던 영상들 찾아서 한번 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